분리수면을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같이 자면 뭐 어때? 이쪽이에요. 오늘은 전반적인 수면과 질, 그리고 여름철 수면을 대비하는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 수면이 왜 중요한 걸까요? 저희만 해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멍하고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수면이 낮 동안의 생활에 굉장히 바로 영향을 주고 이 수면 부족이 계속 쌓이면 수면 부채라고 하는데 이 수면 부채가 바로 건강을 해치는 1순위 요인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뇌가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매일 엄청난 정보를 습득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학습이에요. 그리고 그 학습의 마무리가 수면 중에 오늘 습득한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작업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학습을 하는 것과 정리를 하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수면 부족이 약간 과잉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영유아기 아이들이 약간 하이한 상태가 돼서 막 폭주하고 막 졸릴 것 같아서 재우러 갔는데 안 자고 막 날뛰고 깍깍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 네가 놀고 싶어서 안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대로 지금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된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원래도 감정 조절이 많이 어려운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게 극대화가 되거든요. 아이는 단순히 너무 피곤한 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점들이 부모님이나 또래 관계에 많은 악영향을 주겠죠. 아기를 그 바닥에 눕혀서 재우는 거를 보통 수면 교육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어린 아기들 바닥에 눕히면 보통 많이 울죠. 그래서 이걸 안고 둥가둥가를 해서 간신히 재워서 눕히면 눈을 번쩍 떠요. 그런데 또 이제 잘 눕혀서 잘 자나 보면 20분 있다가 눈을 번쩍 떠요. 그래서 이쯤에 수면 교육을 해보자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혼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울지 않고 잠을 자야지 수면 교육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절대로 한 번에 되지가 않거든요. 혼자 누워서 잠드는 거는 아기 수면의 정말 최종 단계예요. 그 전에 요구되는 게 많아요. 먼저 수유를 잘해서 배도 불러야 되고 충분히 놀아줬어야 되고 또 많이 관심도 주고 안아줘서 아이가 안심도 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해서 편안하게 잠이 드는데 이 모든 과정을 살피지를 못한 채로 무조건 일단 눕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계속되는 울음에 결국 엄마들께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아이의 모든 욕구가 충족됐는지를 잘 살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때 시도를 하셔야 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0일 이전의 아이들이 더 수면 교육이 어렵겠죠? 그쵸. 일단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보통 아이가 뒤집고 그다음에 기고 앉았다가 서고 걷는 거를 한 계단씩 밟아서 발달을 하는 것처럼 수면도 뇌에서 한 단계씩 발달을 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그 패턴이라는 게 전혀 없고 배부르면 조금 자다가 또 위가 너무 작으니까 배가 금방 꺼지잖아요. 그럼 또 조금 수유하고 또 자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생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거의 100일 정도가 돼야 몸에서 밤에는 밤이라고 인식을 하고 쭉 자는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도 만들어지기 전에 아이가 그냥 밤새 쭉 자기를 바라는 건 이제 배밀이 시작하는 아이를 보고 이제 걸을 때 되지 않았나? 왜 안 걷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가끔은 100일 전부터도 혼자 누워서 길게 자는 아이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애는 왜 못 자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에 너무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은 아이가 5살쯤 되니까 수면 좀 쉬워지셨죠? 저희 아이가 이번에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이 낮잠 시간이 없어져서 누우면 이제 바로 잡니다. 그래서 제가 100일쯤에는 아기를 어르고 안고 이렇게 재웠던 것 같은데 그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너무 쉬워졌어요. 시기는 다 지나가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낮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저희 애기도 신생아 때도 돌 전에도 낮잠이 없던 애였거든요. 사실 낮잠을 못 자는 이유도 좀 다양하긴 한데요. 낮잠도 아이가 잘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낮잠 시간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이런 불빛 나고 소리 나는 장난감은 넣어 두시고 이제 놀던 장난감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토닥토닥 안아서 좀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재우러 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낮잠을 잘 재우고 싶으시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낮잠의 수면 의식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조기 수면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이제 수화들 입히고 백색 소음 틀고 사랑해 뽀뽀 한번 해주고 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눕히시는 정도로 간단히 하시면 되시는데요. 매 낮잠 시간마다 항상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순서로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는 큐 사인을 주시는 거죠. 수면 의식을 하고 잠자는 방에 왔으면 넌 이제 무조건 자는 거다. 이 틀을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걸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낮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쭉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어른들도 밤에 잠 못 자잖아요. 다가오는 한여름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한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름에는 빛 관리가 정말 필수예요. 해가 너무너무 길어요. 벌써 지금 4월 말인데 6시면 완전히 밝거든요. 오후 8시가 돼도 이제 밖이 밝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일찍 자는 집은 블라인드랑 커튼을 사용해서 빛을 완전히 가려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새벽 5시 반부터 해가 밝기 시작하거든요. 방에는 암막률 90% 이상의 암막 커튼을 쓰세요. 그리고 이때 틈새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 주셔야 돼요. 저는 커튼 사이를 빨래 집게 2개로 딱 집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커튼봉 쪽에서 들어오는 빛도 보통 암막 시트 같은 거를 많이 붙이세요. 그렇게 차단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새벽잠이 어른들보다 훨씬 얕고요. 빛과 소리 자극에도 민감하거든요. 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그 한 줄기 빛에 아이가 깹니다. 새벽 5시에 완전히 깨서 막 까르륵 웃고 있죠. 참 무섭죠. 그러니까 빛을 꼭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면에 최적화된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1도인데 좀 낮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게 춥거든요. 그런데 태열이 있는 신생아들은 특히 겨울에도 그 수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메쉬 소재인데 저희 아이가 10월생인데 12월쯤에도 요걸 입혔어요. 메쉬로 된 거를. 이렇게 가장 얇은 소재 아니면 뱀부 같은 거를 추천할 정도로 아이들이 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서늘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잠을 잘 잡니다. 특히 잠드는 시점에 아이 체온이 확 올라갔다가 이게 스르륵 식으면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재우는 순간에는 평소보다 좀 더 서늘하게 방을 세팅해 주셨다가 야간에는 기온도 더 내려가니까 방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안 트시는 집은 제습기로 또 습도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수면 전문가 조성림 대표님 모시고 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또 통잠, 분리수면 등 엄마들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뭐 팀장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는 그 빛이 저는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랑 저희 신랑이랑 싸웠어요. 저희 신랑은 아기 때 빛을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된다. 저는 예민해지니까 밝은 데서 재워도 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빛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소음 같은 것도 좀 노출을 해야 아이가 묻어나게 잘 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 때는 그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민한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 특히 돌 이전 어린 아기들은요, 작은 자극에 굉장히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좀 잘 못 자는 아이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낮잠 때 밝은 데서 이제 아무 데서나 옆에 청소기 소리, TV 소리 들으면서 자도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잘 자는 아이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잘 못 잔다 하면 암막 커튼도 쳐주시고 백색 소음도 킨 채로 낮잠을 재우시는 게 좋겠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신랑 말이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웠다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엄마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컨텐츠는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무유사 컨텐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육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